타동사의 역할 내지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노터빌리티로도 같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 필기되는 거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고 싶으면은 혹시 노터빌리티 앱을 갖고 있다면은 그 링크로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이거 천천히 진행할 생각이고요. 천천히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필기되는 걸 보면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좀 바꿀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단어 수가 많아야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단어 수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어 수라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을 여러 개를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한 가지 단어를 알아도 두루두루 넓게 쓸 수 있다가 중요한 건지 그 둘 다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쓰지도 않는 단어를 많이 외워서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보다 쓰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 쉬운 단어들을 많이 먼저 시작을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그런 단어들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love의 뜻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안다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사랑하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반만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love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love라는 단어는 누구를 이라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love의 뜻은 누구를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동사의 3단 변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현재, 그리고 과거,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세 개로 변화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현재 시제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해요. 대부분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를 계속해서 헷갈려요. 끝도 없이. 현재 시제라고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평소 시제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평소 시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lov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동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동사에는 빨간 색깔을 먹여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ove는 또한 변화하죠. 과거형으로 변화합니다. 이 또한 동사예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형태는 loved가 돼요. 그래서 loved는 뭐뭐를 사랑하다가 아닌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뭐뭐를 사랑했다가 됩니다. 그죠? 뭐뭐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가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구분 없이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우기만 외웠을 거예요. 그 3단 변화의 세 번째 게 뭐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쓰임을 갖고 왜 그렇게 나눠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다음은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loved예요. lov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초록색으로 쓰느냐? 저는 형용사를 지금부터 초록색으로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loved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뜻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을 갖냐? 하면은 얘는 뭐뭐 되어진이라는 뜻을 가져요. 재밌게도.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쓰죠. 단독으로 사용될 때 그런 변화를 갖는데. 그래서 사랑받은이라는 뜻을 가져요. 단독으로 쓰일 때. 사랑받은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또 들어가서
이번에는 ing 형태 현재 분사라는 게 나와요. loving, loving 이면은 얘 또한 초록색으로 썼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어로 쓰일 때 형용사로 들어가거나 내지는 이제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로 쓰여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러빙이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대답 중에 일반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중 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거는 또한 반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왜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랑하는 중이 되려면은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비동사가 나와야 돼요. 비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걔네들은 셋 중에 하나겠죠? am, are, is가 나오겠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나와야 그래야 사랑하는 중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다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He is loving이 되면은 그는 사랑하는 중, you are loving이 되면 너는 사랑하는 중, I am loving이 되면 나는 사랑하는 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서 loving은 또한 다른 색도 가지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ing 형태가 있는데 얘는 뜻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동명사예요. 이런 동명사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네 가지 변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마지막도 형용사예요. 사실상 형용사가 되게 많은데 동사를 동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걸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loving은 다음에는 뭘로 변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걸 하나 더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able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ove able 이렇게 돼서 뜻은 뭐다? 여기 밑으로 하나 내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내릴 건데 사랑할 만한 이런 뜻을 가져요. lovable 하면은 근데 lovable을 쓰진 않죠. 사실상 거의 adorable이라고 해서 되게 사랑스럽다라고 말을 쓰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다? 뒤에 able이 들어가서 미사가 탄생하는 경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love, loved, loved, loving, lovable 이렇게 해서 5단 변화까지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동사를 배울 때, 한 가지 타동사를 배울 때 동사 하나 배우고 넘어가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이걸 5가지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놀 줄 알아야 그게 자기 겁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 캐파시티, 즉 능력치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 배웠던 걸 잊어먹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늘질 않아요. 개인의 모든 문제는 기억력에서 오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력이 작동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 머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문장을 만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하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게요. I는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I라는 사람은 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가진 명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I
love you. you라는 사람 또한 이름을 갖고 있겠죠. 그렇기에 명사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I love you라는 문장을 만들었는데 얘는 뜻이 뭘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한번 나와야 돼요. 대체 언제 사랑한다는 건데?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평소에. 왜죠? 왜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평소 시제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할 때 평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형. 그래서 이게 지금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loved라는 걸 문장을 만들어 봐야겠죠? 예를 들어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He loved her. 이렇게 해서 문장의 뜻은 뭐가 됐죠? 그는 그녀를 사랑했었습니다요. 그녀를 사랑했었다. 그래서 과거로 쓴 문장은 우리나라 말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말은 과거에 뭐 했었다 하면 지금 안 한다라는 말은 아닐 때가 많거든요. 내지는 그걸 전혀 표현하지 않던지. 근데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로 아직 안 끝났다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형 문장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d, he loved her 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 더 이상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린 여기에서 저기 loved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받은이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꾸며볼게요. 그래서 the loved girl 이렇게 해서 문장은 아직 아니죠. 왠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더는 그예요. 그냥 그 사랑받은 소녀 라는 말이 가능하죠. 근데 이건 아직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직 우리는 주어 부분밖에 쓰지 않은 거예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부분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동사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동사를 넣을 거예요. 전 여기다가 the loved girl. 그 다음에 이거를 레소 툴이 없네요. 여기에. 그럴 리가 없는 있구나. 이거를 좀 빼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그 다음에 the loved girl. 뭐라고 하죠? 그 사랑받은 소녀가 뭘 했을까? 그냥 solve라는 말을 써서 뭐를 해결했다.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랑받은 소녀가 뭘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올 수 있겠죠. 그 사랑받은 소녀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했다.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타동사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 solve라는 것의 뜻이 뭔지 아시겠나요, 혹시? solve의 뜻은 뭐냐면은 무엇을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무엇을 해결하다. 그렇다면은 얘 또한 똑같이 파생이 돼요. 그러면 solved가 무엇을 해결하다라는 타동사의 과거형이라면은 3단 변화의 세 번째 형태인 solved 이때도 또한 초록색으로 써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초록색으로 풀면은 solved는 또 뭐가 돼요? 얘는 형용사로서 해결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죠? 근데 이 앞에 prefix라고 해서 접두사거든요. 단어의 앞에 들어와서 단어의 뜻을 바꾸는 애들을 접두사라고 해요. 근데 이거에다가 on이라는 접두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안 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 두 개를 합쳐서 unsolved라고 해요. 그럼 얘네 뜻이 뭐가 돼요? 미결의, 해결 안 된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문장으로 다시 만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The loved girl solved the unsolved problem. 이렇게 하면은 뜻이 완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랑받은 소녀는 그 미결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그 소녀가 풀어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뜻이 많이 달라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몰라서 뭘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는 적어도 그 단어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어떻게 깊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해본 건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상 이런 걸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냥 단어 많이 외우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단어를 많이 집어넣을 뿐이지 그것의 응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러브에 대해서 하나 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다른 단어를 써볼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love도 있고 글쎄요, eat도 있죠. ea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eat 뭐뭐를 먹었다. ate 먹었다가 아니라 먹는다. 평소 시제니까 평소에 ate 뭐뭐를 먹었다. 과거에 eaten 먹어진. 그 다음에 eating 먹는 eatable. 그래서 먹을 만한. 근데 이거는 사실상 eatable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따로 단어가 하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게 먼저 나오진 않았겠죠. 밑에 게 먼저 나왔겠고 그게 이렇게 변화가 됐겠죠. 더 이렇게 읽기 편한 형태로. 그래서 eat, ate, eaten, eating, eatable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또한 뭐가 있을까요? 아까 solve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놔둬볼까요? 그러면은 solve 뭐뭐를 해결하다 solved 뭐뭐를 해결했다 solved 해결된 solving 해결하는 solvable 해결할 만한 이런 변화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되게 좀 폭 넓게 사용되는
서픽스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몇 개까지 나왔죠? love 한 번 했고 둘, 셋, 세 개 나왔죠? 세 개면 충분히 될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랑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죠? playable, playable도 써볼까요? 그러면은 play, play는 뭐뭐를 가지고 놀다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뜻은 많죠. 뭐뭐를 연주하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played, 그 다음에 played, 연주된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되는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건 다음 playing, 그 다음에 playable. 이런 식으로 파생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가지고 문장들을 만들어 보면은 글쎄요. The loved girl. loved 말고 현재 분사로 써서 loving mother. 이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엄마예요. 근데 이 문장의 주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ing이기 때문에 the loving mother. 그 엄마가 뭘 했다고 할까요? 어떤 동사를 쓸까요? is playing. 뭐뭐를 연주하고 있다 내지는 뭐뭐를 플레이하고 있다 이런 거죠. 뭐뭐를 플레이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플레이하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the unsolved, 해결되지 않은, 딱히 없으니까 퀴즈로 할게요. 아니면 puzzle, 풀리지 않은 퍼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with를 쓸게요. The loving mother is playing with the unsolved puzzle. 그 다음에 딱히 여기에서 더 추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한 가지 동사로 가지고 놀자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다가 좋은 예로 말을 하자면은 카피도 괜찮고 어나운스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이나 이런 지문을 읽으면은 난 분명히 여기 단어를 다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 이 문장을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나운스라는 단어는 뭐뭐를 성명을 발표하다 뭐 이런 식의 발표하다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거의 과거형은 announced 되겠죠? announced. 그 다음에 이거의 과거 분사형도 또한 announced가 되겠죠? 발표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announcing이면은 발표하는이 되겠죠. 그 다음에 announceable. 그러면 발표할 만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또 하나 뭐가 있다? announce에다가 er 형태로 돼서 발표자라는 명사 형태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말장난을 할 수 있냐면은 the announcing, 발표하는 발표자 announcer, announced. The announcing announcer announced the unannounceable.
기니까 다음으로 뺄게요. The unannouncing, the unannounceable. announcement도 있네요. 발표문. announceable, announcement. 빠진 게 뭐가 있죠? The announcing announcer announced the announceable, the unannounceable announcement.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단어는 announce라는 딱 한 가지 동사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항상 겪고 있는 거예요. 지문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어휘 중요하다. 어휘 늘려라. 근데 문제는 어휘를 늘린다고 이게 해결되진 않아요. 이건 구조에 대한 파악이나 이해 이런 것들 쪽에 속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접근 방법 자체를 한 가지 단어를 폭넓게 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이런 지문들에서 장난치는 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요 세 번째 것만 해도 얘가 지금 세 가지로 쓰일 건데 하나는 그냥 형용사로 쓰이겠죠. 제가 쓴 것처럼. 그 다음에 수동태를 쓸 때도 이렇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쓸 때도 이렇게 쓰겠죠? 이게 쓰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뒤에서 꾸미는 거 할 때 형용사랑 비슷한데 뒤에서 꾸미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 4개, 지금 딱 생각해도 4개라는 가지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 알려주고 해석을 시켜도 쉽지 않을 텐데 이거를 저 4개 중에 아무런 방법으로나 지문에다가 넣어버렸다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이해와 이런 훈련이 없이 접근해서 그냥 영어를 무작정 공부하다가 이거를 보고 나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은 시험 문제를 내봐야 돼요, 자기가. 잘 배우고 싶으면은 자기가 잘 가르쳐 봐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잘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 인지하시고 제가 드리는 거 조금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28분짜리 강의가 됐는데 이거를 다 보셨으면 좋겠지만 시간 없고 그러시니까 노터빌리티를 쓰고 계시면은 이거 그냥 딱딱딱딱 클릭해서 자기 편한 부분 골라서 보시고요. 유튜브라고 해도 넘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